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주택가 천사의 방문.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전혀 안 믿는군요.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 존재를 인정하긴 쉽지 않지만요. 여기 진짜 천사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봤어요. 조용히라고 하기만 해봐. 김세영. 에휴, 아, 왜? 보자마자는 천사가 됐는데. 참 열심히 산다. 2014년 영국 런던의 자치구 바킹의 한 주택가. 30대 여성 미르제타 비노케는 친구들과 가든 파티를 즐기던 중 밤 하늘이 아름다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게 뭐지? 비둘기인가? 이렇게 생긴 비둘기가 어딨어. 여기 날개 봐봐. 완전 천사잖아. 미르제타와 친구들이 사진 속에서 발견한 건 동화나 성경 속에서나 나오던 천사의 형상이었습니다. 네? 저기 찍힌 거예요. 천사보다도 그 요정 느낌 있잖아. 동화 속에는 그 요정. 팅커벨. 뭔가 나비나 잠자리의 날개 형태를 가진 그 요정 느낌이에요. 그렇지. 예. 제 생각엔 초점이 안 맞은 뭔가의 새의 깃털 같아요. 빗점 저렇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그럼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저렇게 보였을 거야, 아마. 나방이나 하루살이 등의 벌레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형상은 자체 발광, 마치 형광등을 켜놓은 것 마냥 너무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반딧불이처럼 스스로 발광하는 곤충도 있지만요. 아무리 봐도 이 천사의 형상과 반딧불이는 너무도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르죠. 그저 반딧불은 저 사진처럼 그 배 끝에만. 있는 데만 불나요. 배만 나와요. 불이 나오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게다가 현존하는 나비나 나방 중에 저렇게 마치 형광등을 켜놓은 것 마냥 전신이 밝게 발광하는 종은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반딧불은 무조건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니고 어. 좀 뭐냐 도대체. 게다가 미르제타가 천사의 존재를 더 확신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근데 나도 엊그저께 침실에서 창문을 봤었는데 아주 밝은 흰색 섬광 같은 걸 봤었어요. 정말 천사가 아닐까요? 그녀의 아들도 문제의 사진이 포착되기 불과 이틀 전에 정체불명의 밝은 섬광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을 그러니까. 경우에는 이게 또 신뢰를 더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의 섬광의 존재가 굉장히 궁금하네. 창가에 비쳤던 의문의 흰색 섬광과 이틀 후에 목격된 천사의 형상. 이게 과연 우연 그뿐이었을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봉인된 무덤 속 시간 여행자의 흔적. 2008년 중국 광시 쌍스현. 명나라 시대 중기 약 400년 전 무덤으로 추정되는 봉인된 고분에서 정말 충격적이게도 시간 여행자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400년 전인데 뭔가 특이한 게 나왔구나. 이게 나왔습니다. 시계 아니야? 40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 저기 해시계 물시계 만들던 때 아니에요? 아니 해시계 물시계를 떠나서 시계 자체가 없을 때잖아요. 없죠. 그때는. 저런 시계가 있었냐고. 저 안에 진짜 톱니가 들어있는 시계였던 거야? 난 그게 궁금한데. 자, 구리로 된 이 유물을 잘 살펴보면은 약 10mm 두께의 문자판에는 시침과 분침까지 있습니다. 옆면에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 시계가 시간 여행자의 흔적으로 의심받는 이유, 바로 시계 뒷면에 새겨진 영문자 SWISS, 스위스! 역시 시계는 스위스죠. 스위스라고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위스제 시계를 나타내는 스위스라는 글자를 시계에 각인한 건요, 불과 몇십 년 전부터입니다. 그러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계 제작 시기는 최대 1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이 시계가 발견된 곳은 최소 400년 전의 고분. 그러니까 약 100년 전의 시계가 400년 된 명나라 시대 고분에서 발견이 됐다. 이거는 엄청난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타임머신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 시간 여행자죠. 이거 뭐 반박을 해봐. 아니, 저거 발굴하는 사람들이 설마 유명세를 얻으려고 막 던져놓은 건 아니겠죠? 자, 일각에서는요.
이전에 도굴꾼이나 탐험가가 먼저 무덤을 발굴했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계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봉인된 무덤으로 400년 동안 유물이 손상되거나 도난을 당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어. 누가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분명히 시계에 스위스가 적혀 있지만 시계 브랜드는 물론 누가 왜 이 시계를 만들었는지 추측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시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도굴꾼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도굴꾼이면 꺼내와야지. 꺼내와야죠. 이걸 못 집어 넣겠어? 희한하다 진짜. 신기하다. 400년 전에 봉인된 중국 고분에서 발견된 스위스 시계. 혹시 시간 여행자가 실수로 흘리고 간 물건 아닐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바닷가에서 발견된 모모. 자, 이번 특종은 영상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 이게 뭘까요? 오, 이건 뭐 실물입니다. 손 같은데 손가락 뼈. 사람 손가락 뼈라고 하기에는 손가락이 너무 길다. 피아노 치면 한 옥타브를 왔다 갔다 그냥 합니다. 거의 뭐 두 옥탑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영상은 2022년 11월 20일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한 해변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산티아고와 수자 커플이 우연히 이 의문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람 뼈라고 볼 수 없는 이것. 5개의 손가락은 사람인 듯하지만 사람 손보다는 훨씬 거대한 크기, 무엇보다 훨씬 더 단단한 연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이상한 행위다. 자, 커플은 이 섬뜩한 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한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해양생물학자 에릭 코민에 의하면 뼈의 구조를 봤을 때 고래류의 뼈로 추측되긴 하지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돌고래 지느러미 뼈로 추측되기도 했는데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네. 고래 지느러미 뼈는 두 번째, 세 번째 뼈가 유독 긴 데 비해서 이 의문의 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뼈의 길이가 비슷하게 길면서 휘어진 형태도 불규칙한 모습을 띠고 있죠. 모르겠다 이건 진짜. 진짜 이상한 뼈다. 자, 이 의문의 뼈를 본 현지인들 또한 어쩌면 공룡뼈일지도 몰라. 인어의 손 아니야? 라며 해변에서 발견된 손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해변가에서 발견된 의문의 흔적. 어쩌면 그곳에 인간이 모르는 무언가가 살고 있는 걸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지구에 남겨진 외계인의 후예. 그 진실은? 지구 어딘가에 외계인의 후예가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외계인은 분명히 믿거든요. 왜냐면 이 넓은 광활한 우주에 그러니까. 생명체 하나 없겠습니까? 우리만 있을 리 없다. 자, 이번 특종은 말이죠. 일각에서는 조작된 얘기에 사이비 과학으로 치부되지만 또 어떤 이들 사이에서는 실존하고 있다고 믿는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38년 중국의 고고학자 치프테이 박사는 티베트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상형 문자가 표시된 716개의 화강암 원반과 의문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무덤 속 해골들은 신장 120에서 138cm의 작은 키와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가져서 사람의 유골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는 맨날 그 SF 같은데 보면 나오는 외계인 너무 그림 전형적이다. 너무 봤던 외계인이야. 아, 쟤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라니까요. 그런 거겠지. 그렇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원반에 새겨진 상형 문자가 해독됐다고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해독됐으면 뭐 거기 다 나와 있겠네. 나와 그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신분증이에요, 일기장이에요. 자, 원반에 적혀 있다고 주장되는 내용. 약 12,000년 전 지구상의 외계 우주선이 충돌. 우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외계인들이 지구에 살게 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헐. 그리고 영국의 한 명문대학 교수 카릴 로빈 에반스는 자신 또한 1947년에 티베트와 중국의 접경 지역을 탐험하다 키가 120cm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했다며 그들이 스스로를 외계인의 후손인 드조파인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왜 우리는 여태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데이빗 가몬, 하우스도르프 등에 의해 책으로 소개가 됐고요. 많은 이들이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의 존재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원반을 발견하고 상형 문자를 해독했다는 치프테이 박사와 드조파인을 목격했다는 카릴 로빈 에반스 교수에 대한 기록이 전무. 게다가 외계인의 메모가 적혀 있다는 원반조차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며 조작된 이야기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한 기자님 그렇게 뭐라 하더니 똑같은 패턴인데? 크로스. 아, 불쾌한. 아니 이거는 발견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뭐야? 평소에 조작한 영상과 어허.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게 같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건 똑같잖아. 맞아요. 그리고 1995년 중국 언론에서 동쪽 지방에 120명의 드조파인이 생존. 분명 드조파인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보도조차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체는 없이 추측과 소문만이 무성한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들의 정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동물원 CCTV에 포착된 모모? 지난 2022년 미국 텍사스주 에머릴로시의 한 시립동물원. 야심한 새벽, 동물원 바깥에서 철조망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는 무언가가 동물원 CCTV에 포착됐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인형탈 쓴 사람 아니에요? 인형탈 쓴 약간- 사람이 새벽 1시 25분에 돌아다녀요? 아니 나는 아이고, 야근한 거지. 이 의문의 생명체는 흡사 늑대를 닮은 머리에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생김새만큼이나 기이한 점은요. 동물원 외곽을 서성거렸을 뿐 내부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생김새가 이상한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동물의 형태가 아니야. 새벽에 불현듯 나타나 이렇게 의문만을 남기고 사라진 생명체. 이 얼마나 미스터리했던지 에머릴로시 당국마저 공식 SNS에 사진과 함께 그 정체에 대해 제보를 요청하는 게시글을 남겼지만요. 전설 속 늑대 인간이 나타났던 게 분명해요. 에이, 늑대 인간 같은 게 어딨어요. 밤 산책 중이던 큰 모자를 쓴 사람이 우연히 찍힌 거 아닐까요? 근데 내 말이 저 말이잖아. 이렇게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각종 추측만 난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의문의 생명체. 알 수 없는 에머릴로의 생명체라는 뜻의 UAO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동물원으로도 이에 대한 문의가 계속해서 빗발쳤지만요. 그 정체는 2023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각, 동물원의 철조망을 어슬렁거린 미지의 생명체. 그 생명체는 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아이슬란드 모모 판결. 2013년 한 사건을 두고 아이슬란드 대법원이 내린 판결. 해당 공사는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믿는 요정들의 바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 판사가 저걸 요정이라는 글을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어허. 호빅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당시 아이슬란드에선 알프타네스 반도의 끝부터 가르다바이르까지를 잇는 한 도로의 공사가 진행됐는데, 그런데 현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그 공사를 극구 반대하며 도로 시공업체를 고소. 당장 도로의 공사를 멈추세요. 그곳에 있는 바위는 요정들이 사용하는 교회라고요. 절대 훼손해선 안 됩니다. 해당 도로를 가로질러 위치해서 불가피하게 부숴야만 했던 약 3.7m 높이의 바위가 요정들의 교회로 알려진 일명 오페이그 스키르카였던 겁니다. 예전부터 아이슬란드 전통 민화와 동화에는 요정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2007년에 진행됐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아이슬란드인의 무려 62%가 요정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데요. 그리고 요정을 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홀드포크라고 부르면서요. 도로를 개발할 때나 건물을 세울 때 늘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요정이 어디에 숨어 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단순한 믿음 때문에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저 요정의 바위와 관련된 어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허.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닐까요? 예전에 뭔가를 건들려고 했다가 화가 생긴 거야. 그렇지. 아이슬란드에는 요정이 산다고 믿어지는 바위나 지역이 실제로 곳곳에 있는데요. 과거에 도로 공사 등을 이유로 요정의 바위를 훼손하려고 했을 때 인부들이 원인 모를 통증과 병에 시달리거나 갑자기 실신 이런 기묘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2013년 당시 사람들은 문제의 바위를 훼손할 경우에 요정들의 분노를 사서 또 불행한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요. 당장 공사를 중단하세요. 공사를 극구 반대했고 이에 대법원까지 그 믿음을 존중해 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결국 2년 뒤인 2015년 약 84톤에 달하는 요정의 바위를 다른 지역으로 무사히 옮긴 뒤에야 겨우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 신비스러운 바위를 마주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곳이 요정들의 보금자리일지도 모르니까요.